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시니어 건강박사입니다. 오늘은 연꽃의 아래 줄기인 연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알아보고 연근 고르는 방법, 연근 보관 방법, 그리고 간단한 연근 요리법과 부작용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근은 2000년 전의 화석시에서 꽃이 필 정도로 생명력이 강인한 식물입니다. 또한 수천 년 된 뿌리에서도 싹이 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령과의 단연초인 연을 불로식으로 인식하여 잎, 열매, 뿌리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뿌리와 열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연밥이 기력을 왕성하게 하고 모든 질병들을 물리치며 연밥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 수명이 연장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기록의 근거로는 연근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연근의 영양분을 파헤쳐보면 그 주성분은 당질이며 주체는 녹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말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당질 가운데서도 설탕보다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길어서 먹어도 배가 든든한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천천히 흡수돼 인슐린을 절약해주기 때문에 비만이 될 염려가 적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근이 가진 다양한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 치료입니다. 연근에 들어있는 철분과 비타민 B1, B 성분이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을 지닙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겼을 때 연근을 먹으면 연근의 효능으로 염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다음은 니코틴 제거입니다. 연근의 뮤신 성분은 당분과 결합된 복합 단백질인데 이 물질이 니코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연근은 흡연자에게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연근의 효능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연근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철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연근을 섭취하면 뇌활동이 활발해져 기억력 감퇴를 억제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딸꾹질입니다. 이 효능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연근을 분말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면 딸꾹질이 먹게 된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급하게 먹거나 어쩌다가 놀라면 딸꾹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연근 가루를 가지고 다니면 딸꾹질의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염작용입니다. 연근의 효능에는 소염 효과가 있어 점막 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피가 자주 나는 분들이 특히 연근을 꾸준히 드시면 매우 효과가 높습니다. 연근은 뿌리채소이지만 드물게 비타민C가 풍부하여 백지 중에 레몬 한 개 정도의 함유량인 57 정도를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은 당연하고 녹말로 보호되어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장점까지 있다 합니다. 이렇게 좋은 연근이지만 잘못된 연근을 먹으면 큰일 나겠죠? 그럼 지금부터 좋은 연근을 고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근을 고를 때는 겉모양과 잘랐을 때의 모양을 골고루 보는 것이 좋은데요. 겉모양은 길고 굵은 것이 좋으며 만약 잘린 모양을 볼 수 있다면 속이 하얗고 구멍의 크기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고르게 되어 있으면서 과육이 부드러워 보이는 게 좋은 연근이라고 합니다. 구멍 안쪽에는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하며 국산 연근은 외국산과 다르게 손으로 부러뜨렸을 때 잘 부러지고 몸통이 상대적으로 굵으며 살집이 부드러워 겉면이 깨끗하고 광택이 난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몸통에 상처가 있거나 굵기가 작고 색상이 고르지 않은 연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깐 연근을 구매한다면 냄새를 맡아서 표백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골라야 하며 색이 갈변되지 않고 흰색을 유지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연근을 잘 골랐다면 요리하고 남은 연근도 보관을 잘해야겠죠? 먼저 연근을 구입한 다음 흙이 묻은 상태라면 종이나 비닐에 포장해서 바람이 잘 드는 서늘한 곳에 놔둡니다. 만약 자른 단면이 보이는 상태라면 반드시 랩으로 단단하게 싸서 냉장고에 냉장 보관해주세요. 연근은 보통 냉장 보관으로 3일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그냥 두면 갈변하기 쉬우므로 연근을 자른 후에는 식초를 넣은 물에 담궈서 냉장 보관하는 게 제일 최고라고 합니다. 연근은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하는 식재료인데요. 먼저 연근을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감자칼이나 칼로 연근의 겉껍질을 벗겨줍니다. 게다가 연근은 쓴맛이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조리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친 후
찬물에 담궈 놓으면 쓴맛이 빠져나가 더 맛있는 연근 요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연근이 갈변될 수 있는데요. 이때 끓는 물에 식초를 조금 넣어 끓이고 식히는 물에도 식초를 조금 타주면 갈변을 막고 이쁜 흰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근은 특히 조림과 튀김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지금부터 연근을 활용한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연근 조림입니다. 먼저 껍질을 깎은 연근을 약 0.5cm 두께로 썰어줍니다. 만약 이게 너무 두껍다 싶으면 조금 더 얇게 썰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후 굵은 소금 반 숟가락, 식초 한 숟가락을 넣고 연근을 넣은 뒤 20분간 삶아줍니다. 이때 연근을 데치면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색깔이 변해서 상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연근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두셔도 됩니다. 다 삶은 연근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줍니다. 그 다음 냄비에 식용유 3숟가락과 연근을 넣고 볶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볶았다면 진간장 4숟가락, 조청 4숟가락, 설탕 반 숟가락을 넣고 볶아줍니다. 그 다음 생강 3조각과 물 200ml 넣고 약불에 천천히 졸여줍니다. 다 졸여진 연근은 맛을 한번 보고 심심하다면 설탕과 깨를 추가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다음은 연근 피클입니다. 연근은 껍질을 벗겨주고 오이채 썰 때처럼 매우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그 다음 냄비에 식초 한 숟가락을 넣고 연근을 데쳐주세요. 다 데친 연근은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그 다음 냄비에 물 200ml, 식초 반 숟가락, 유자청 반 숟가락, 소금 반 숟가락을 넣고 천천히 졸여주세요. 열탕된 그릇에 연근을 먼저 넣고 방금 졸인 소스를 넣은 뒤 하루 정도 숙성을 해줍니다. 먹어보면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연근 피클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근에도 여러 부작용이 발견되는데요. 지금부터 주의 깊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연근을 먹다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연근을 먹게 되면 피부 발진, 가려움증과 호흡곤란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연근을 먹다가 앞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물을 많이 드시고 더 이상 연근을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근은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저혈압을 가진 분들에게는 해를 끼칩니다. 본인이 빈혈이나 저혈압 환자라면 연근을 절대적으로 멀리하세요. 게다가 연근은 혈압과 관련된 약인 혈압강화제와 항응고제 같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큰 식재료입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식사에 연근을 올리기 전에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연근 성분에는 개인의 신장 결석 형성에 기여하는 옥살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 결석 병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근을 최소한으로 드셔야 합니다. 연근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밥상에 올릴 때는 많은 주의를 요하는 음식입니다.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연근의 효능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요리해 보세요. 시니어 건강박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